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생각 톡톡이 제12강 오늘은 조선의 문화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선이란 나라 모르는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기 몇 명 있네. 괜찮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조선의 문화를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조선의 문화는 고려와 무엇이 달랐는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고려의 문화, 그러니까 고려는 고려 말이 되면서 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자신들의 배를 막 채워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죠. 선생님이 고려절에서도 이야기해 줬었죠. 고려절도 역시 자신들의 배만 높이는 데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고려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름하여 신진사대부. 자, 새로 생겼어요. 신진사대부.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데요.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에 와서 갑자기 짠 하고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시대 때 시험을 보고 벼슬길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정도전과 정몽주예요. 자, 정도전과 정몽주 한 번쯤 들어봤나요? 아, 처음 들어봤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정도전과 정몽주는 신진사대부.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의 생각이 하나는 같았어요. 고려를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려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 방향은 반대였어요. 정도전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이 고려를 엎어버리세! 새로운 나라를 만들세! 라고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요. 그리고 최영 장군과 너희들 노래 기억나?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어. 최영 장군 기억나죠? 이 최영 장군은 정몽주와 손을 잡고 같은 뜻을 뒀어요. 고려의 썩은 부분만 골라내자. 그래서 고려를 새롭게 만들자. 아니, 굳이 나라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죠. 이때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 그러니 왕의 말을 듣지 않고요. 명나라를 치러 가는 척 하다가 위화도에서 유턴 해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최영 장군을 물리치고 이성계는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조선, 우리 당군왕검의 그 옛 고조선을 살려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친구들, 사람들은 고려의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었으니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럼 조선과 고려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조선 사람들, 특히 신진사대부들은요, 고려에 있었던 이 불교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불교? 그게 뭐야? 저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도 말이야.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말이야. 뭐 부처님만 믿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자, 그리고 말이야. 이거 불교가 말이야. 계속 뭐 돈벌이로만 이용하고 이래서 되겠어? 도덕이 무너졌어 하면서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유교는요, 우리 친구들 백제에서도 들어봤고 신라에서도 언뜻 들어본 것 같고 고려에서도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조선이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 불교를 멀리했다는 것은 반대로 도덕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보이는 거에 치중을 많이 해. 예의를 중요하게 해야 돼.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지. 자, 할아버지한테 자리 양보하려.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조선의 문화에서 나온 거랍니다. 자, 고려의 문화가 아니라 조선은 이러한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로 예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됐죠.
그리고 이 고려를 보면서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은 예의와 도덕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고려는 선생님이 병난도를 통해서 장사도 많이 하고 상업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조선은요, 야, 이거 상업하는 사람들 이거 아니야. 이 무조건 성리학이 중요한 거야. 이 성리학인 건 예의와 도덕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지. 아주 높은 고차원의 학문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학문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문화로 점점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떠한 것이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고려를 지키자, 그리고 정도전에 새로운 나라를 지키자, 세우자. 여기서 친구들이 아는 것을 한번 그려보거나 정리해 보세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자, 이 두 나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겠죠? 자, 고려를 보면서 실망한 신진사대부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꿈꿨는데요. 이 정도전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이 조선은 정도전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도전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해줬죠? 상업을 멀리하고 성리학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 통일신라도 그렇고 백제, 고구려, 그리고 고려까지 수많은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북적북적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나라가 이 교류, 이 세계 무역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선에 와서요. 이 저기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칩니다. 자, 받아들이지 맙시다 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상소문은 이렇게 하시면 아니 들어옵니다. 전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 하면서 올리는 걸 상소문이라고 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상소문을 계속 올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만의 문화 안에서 꼭 지키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명나라, 우리 아까 고려에서 원나라가 명나라랑 대립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살짝 알려주었는데, 이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치면서 명나라가 짜잔 하고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 조선은 명나라를 형님의 나라로 섬기게 돼요. 그리고 약 200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전쟁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시대였으니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울 때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전쟁이 찾아온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임진왜란이죠. 어쨌든 조선은 이 외국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지 않게 돼요. 조선만의 문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이 법과 예, 그리고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냥 너희들 모두 부모님한테 효도해 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선에는 이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어요. 법전? 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 율령이라는 말 기억나지? 친구들, 그 율령과 같은 건데요. 근데 율령은 그냥 임금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냥 법이었다면요, 이 조선시대는 정해줬어요. 자, 이제 결혼은 몇 살 때 하는 거야? 자, 몇 살 때 하거라. 자, 그 다음에, 이 노비들이 출산을 했어? 아기를 낳았어? 자, 그럼 출산 휴가는 90일 정해져 있노라. 노비들의 출산 휴가도 90일 하고 경국대전에서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집을 사고 파는 일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집을 사고 파는 거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경국대전에서 알려주겠노라 하고 경국대전에 딱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땅과 집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관청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도 모두 경국대전에 들어가 있었죠. 자, 이 경국대전은 조선사회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법전이었어요. 자, 이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 경국대전의 법전의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 법을 지켜야 하는 나라였어요.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려 사회보다 더 엄격하고 그리고 이 법 안에서 지켜야 하는 거니까 더 어쩌면 조선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쉽게 살았을 수 있겠다. 친구들이 한번 판단해 볼래요? 자, 조선 사회는요, 예의와 효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자, 남녀 7세 부동서 7살이 되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앉을 수 없어. 선생님, 우리 유치원에서 밥도 같이 먹는데요. 자, 그건 지금이고 옛날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자, 그리고 나라에 충성해야 돼. 자, 너희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지? 그것처럼 이 우리 조선의 왕은 너희들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에게 충성해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준 것도 모두 이 조선의 아주 중요한 법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예의와 도덕과 여러 가지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조선 사회였다는 거죠. 이 조선 사회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처럼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신분제도가 있었느냐? 바로 양인제라고 불리는 신분제도였죠. 자, 양반과 중인 그리고 평민, 이 상민까지는 모두 양인에 속했어요. 양인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요. 하지만 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아무리 시험을 보고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몰랐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아주 많았겠죠.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만든 것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죠. 자, 글을 몰랐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지 한번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이 편의점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과자를 골랐는데 샬라 다른 말로 써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럼 이게 무슨 과자인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자, 내가 약국에 갔는데요. 너무 아픈데 약사님이 약을 줬어. 그런데 샬라 뭔가 글씨가 써있는데 글씨를 몰라.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약을 한 번 먹어야 되는지 2번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자, 어떤 사기꾼이 나한테 딱 나타나서요. 여기다 도장 꾹 찍으래요. 여기다 도장 꾹 찍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하고 약속하고 돈을 주고 샀어요. 자, 그런데 글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모르겠죠. 백성들이 글을 모르면 이렇게 억울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라고 세종대왕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만의 글자를 만든 거죠. 자, 이쯤 되면 글자를 모르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거였구나 조금은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평민들은요, 양반과 중인들에 비해서 아주 불편한 것이 많았고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민들보다 더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천민들이었어요. 이 천민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 노비들은요, 이 양반들의 재산에 속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 죄 없는 노비들을 막 매질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요, 이 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 재산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였어요. 이 조선 사회는 이 신분제도에 따라서 옷 입는 거, 그리고 사는 집, 먹는 거 모두 다 달랐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활해 볼까요? 자, 양반들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아버님,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아침 먹고 손님 대접 시한술 퍼부시오. 점심 먹고 공부하고. 이 양반들은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한평생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우, 양반들이라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 공부. 저녁
저녁 되면 문안 인사. 아버님,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효가 중요하니까. 아버님,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중민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전문직이에요. 변호사, 의사,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약도 만들어주고 자, 도공이 열심히 토기도 만드는 하루 종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 되면 문안 인사. 아버님,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거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아버님,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그 다음 뭐야? 농지구를 재정비하고. 왜? 농사 지으러 가야 되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농사. 아유, 피곤하다. 아, 좀 한번 먹을까. 자, 밥을 먹고 아유, 농사 좀 하는데 저기 김씨 양반님이 와가지고 지붕 좀 고치라네. 그러면 가서 지붕도 고쳐야 되고 아이고 저기 가서 세금 내야 되네. 그러면 쌀도 갖다 맞춰야 되고 좀 농사 좀 하니까 저기 가서 성을 좀 지어야 되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성도 쌓아야 됐어요. 자, 평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겠죠. 그래서 자, 저녁 때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자, 평민들의 생활이었어요. 천민들은요, 자신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떤 천민들은 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따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우리 김홍도 여러분 아세요? 김홍도는 훌륭한 화가였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한 사람이에요. 이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서 우린 조선 사회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죠. 단순히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조선 사회는 오직 명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라예요. 야, 명나라는 세계 중심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라였거든요. 이 명나라에선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여러분, 산수화라고 알아요? 이렇게 산을 멋지게 그리고 강도 멋지게 그리는 산수화가 유행했어요. 당연히 조선도 명나라와 똑같이 산수화를 그렸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평민들의 삶을 그린 사람은 김홍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야, 이 평민들이요, 이 상민들이 농사를 하고 있죠. 선생님, 부끄러워. 옷 벗고 있어.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하다 보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 상민들은 어차피 예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밭질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 씨름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재미있는 문화, 씨름 문화라든지 재미있는 그네 타기도 했었어요. 농사를 하다 보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 상민들은 어차피 예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밭질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 씨름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재미있는 문화, 씨름 문화라든지 재미있는 그네 타기도 했었어요. 자, 여기 옆하는 아이들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농민들이, 상민들이 농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옆에 뭘까요? 돗자리 깔고 이 담배기 열심히 일하거라 하는 양반인가 중인가 어쨌든 혼자만 놀고 있네. 이거 선생님이 가서 볼기장을 그냥한테 팍 때려주고 싶다. 그지? 자, 어쨌든 이 조선 사회의 문화는요, 신분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 나라였어요. 친구들, 조선 사회로 가면 어느 신분이 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상민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나는 그냥 농사 지을래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민들의 삶은 공평하고 힘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학교를 다녔을까요? 네, 학교를 다녔어요. 조선 사회는 의외로 굉장히 체계적인 나라였거든요. 자, 보면요. 중등교육기관이 있지요. 여기를 국립학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선 최고의 기관은 성균관이었어요. 자, 성균관에서는 어떤 모자를 쓰고 공부했나요? 짠! 자, 조선 사람들도 공부를 했을까요? 네, 공부를 했어요. 공부. 자, 학교를 다녔어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무슨 학문이 있었느냐? 바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 학교, 바로 중등교육기관인 향교가 있었습니다. 이 향교는요, 국립학교예요. 국립학교.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향교가 있었고요. 자, 너희만한 조그만 어린이들 어디 다녔을까요? 바로 서당이에요. 이 하늘 저 떠지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고 졸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훈장님이 배초리도 퍽퍽 때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친구들이 조선사에 가면은 서당에 가서 이 훈장님한테 안 맞을 자신 있나요? 그러면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들도 어떤 놀이 문화가 있었을까요? 자, 아하, 나는 약간 살짝 몰락한 양반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조선 사회도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었다는 거야.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지. 자, 나같이 양반이 하는 놀이가 있었고 이 상민들이 저것들이 하는 놀이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도 무슨 놀이를 즐겼냔 말이지. 자, 우리가 일단 과거시험을 붙어야 돼. 과거시험에 붙으면은 이 관직의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영의정, 자의정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관직의 이름을 외우는 순경도 놀이가 바로 양반의 놀이였어요. 자, 이렇게 쭉 연결하면 순경도 놀이야. 이거 되게 쉬워. 이거 관직 이름 쫙 놓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렇게 자, 영의정이요, 자의정이요 하면서 이름 외웠던 걸 순경도 놀이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상민들 말이야, 저것들. 저것들이 하는 놀이가 있었지. 바로 뭐냐면 강강술래 뭐 이런 놀이들 있잖아. 아니면은 이 씨름, 윷놀이 이런 놀이들은 상민들이 즐겨하는 놀이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 자, 뭘까? 줄다리기, 곧싸움, 강강술래 이런 건요. 우리 민족 설날, 추석 때 하는 모두가 즐기는 놀이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선 사회는 예의와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분사회라는 틀 안에서 굉장히 딱 움직여야 되는 뭔가 틀이 딱딱 있는 나라였긴 했으나 그러나 이 안에서도 많은 조선인들이 즐거운 놀이와 문화를 즐겼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정도전의 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4대문을 어떻게 읽는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잘 기억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들 안녕. 이 주거를 했어요. 자, 자고 먹는 곳으로 사용한 거죠. 두 번째는 행정의 최고 중앙 관청 역할을 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실? 뭐 이 정도 될까요? 자, 그리고 정사를 임금님이 보는 곳, 왕실 가족의 거처와 또 왕실 가족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쉴 수 있는 정원의 공간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경복궁, 우리의 아름다운 궁이에요. 자연 그대로를 복원해놓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곳이라 하여서 1997년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궁궐입니다. 자, 이 창덕궁은 광해군 때 재건이 되었고요. 고종 때까지 경복궁이 재건되기 전까지 조선시대 임금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었던 가장 아름다운 궁이기도 한답니다. 정전은 중심 공간, 그리고 인정전은요
우리 경복궁에서 어디가 있었죠? 경복궁에서는 근정전이 있었죠? 여기서 인정전은 어진 정치를 펼쳐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위식을 하거나 외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행사를 했던 곳이고요. 편전은 임금님이 평상시에 거주하면서 정사를 돌보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공간이었답니다. 침적, 바로 임금님이 잠이 드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다음은 창경궁이 있어요. 창경궁은 이 마찬가지로 창덕궁처럼 이궁으로 불러졌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창덕궁이 함께 동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궁이랍니다. 이때요. 자, 우리 창경궁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숙종이 사랑한 장희빈이 태공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사망한 곳도 바로 이 창경궁이에요. 1909년 일제강점기에 세상에 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임금님이 살던 곳을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바꿔버렸답니다. 1911년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구경거리를 만들었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궁이기도 해요. 자, 서쪽에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경희궁. 자, 경희궁은요, 서걸로 명명했고요. 1500칸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궁이에요. 인조나 여러 왕들이 정사를 보았던 궁전이고요. 자,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경희궁을 각종 이 정각들을 팔아버려서 실제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많은 아픔을 우리 궁들이 안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덕수궁으로 가볼게요. 자, 덕수궁은요, 이 성종의 형이 월산대군의 집이랍니다. 우와, 집이 이렇게 넓어요? 맞아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1907년에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대요. 자, 이렇게 5가지의 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어요.